사람이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냥 살살 다루세요. 살살. 아, 재밌습니다. 우리 때리는데 계속 또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는데 계속 또 때리고 있어요. 우와, 너무 재밌습니다. 뺨 때려, 자동으로 때리네요. 문득이 싫어해 때리기. 자, 그 카메라 인들 바로 놔두고 음악 소리 조금 줄이세요. 훌라송, 훌라송, 훌라송 들어, 훌라송, 훌라송, 훌라송 들어요. 음악 소리. 마이크 소리 말고 음악 소리. 마이크를 왜 줘요? 음악. 아.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재인 감당되는 이 자석이 있는 이 청와대 담벼 아래에 7일 만에 또 왔습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이곳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지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세력, 바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0만 명이 넘는 애국 국민들이 지금 총집회를 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공정 집회나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반드시 저 앞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손현씨입니다. 손현씨 동생인 손현 씨입니다. 앞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손현입니다. 좌파 새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 의례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또 똑똑히 간략하게 보여주고 간단하고 임팩트한 그 촉구 멘트를 날리고 다시 우리가 있는 저 강화문 광장 저 본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자, 10 준비해 주세요. 자, 선배님. 훌라송 좀 더, 훌라송! 훌라송 좀 드세요, 훌라송! 청와대 앞에 훌라송 틀어야지. 자, 음악 끄고. 훌라송 쳐, 훌라송! 자, 국민의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현 선생님 저한테 사탕을 줬습니다. 차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다음은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애국가 제창이라니까. 그거는 국기에 대한 앞으로 출발하자니까요. 청와대 들어가자니까. 자, 애국가 제창 그 음악 준비해 주세요. 애국가 제창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더블 클릭. 네, 사진에 눈티 반티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후에 1시간 만에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국민 7명이 목숨을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이 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자, 문재인은 우리가 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타도의 대상이고 한마디로 끄집어 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타도하자! 문재인을 타도하자! 뒤에 지금 차 오니까 앞으로 좀만 붙어. 자, 여러분들 2017년 3월 10일 무슨 날인지 모두들 다 우파 국민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끔 이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습니다. 이 파면이라는 원래 이 용어가 불법입니다. 원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오면은 이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파면이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 따위가 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자들이 파면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탄핵 사안을 딱 보니까 탄핵 사유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 기각 그 어떠한 커피 나도록 매직을 칠하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자들이 파면이라는 그 꼼수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2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이 탄핵에 대한 진실을 하도 제가 그 팩트를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유튜브에서 이 클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딱 제가 2분 만에 이 압축을 해가지고 한 축의 멘트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이후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번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직접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검찰 특검 새끼들이 이야기했던 2년 전에 그 철철 흘러 넘친다고 한 그 증거 단 하나도 재판장에 올려놓지를 못했어요.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증거가 없어요. 저에 대한 증거가. 근데 어떻게 이 김세웅 1심 판사놈 새끼는 대통령에 대한 24년 정신형을 때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2심은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25년에 추징금이 제로,
벌금이 200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징금이 제로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메모를 10원 한 푼 먹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추징금이 제로입니까? 제가 그렇게 많다면 추징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 벌금을 안 낸 게 있다고 벌금을 200억씩이나 때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헌법 제84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바로 대통령은 웬만해가지고는 내지르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상의 재나 이런 걸 임기 중에 저질렀을 때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버리면 이 국가적인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퇴임한 후에 그 죄를 물어가지고 성립된다면은 이렇게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대통령 박근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흘러넘친다는 증거가 있다 했는데 하나도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이 형사상의 죄 그 무엇도 저지른 게 없습니다. 이 완전히 사기 이 파면 탄핵이죠. 자, 오히려 이 문재인이가 이 탄핵될 사유를 너무도 많이 저지른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석탄. 한국의 이 통관 시스템은 요런 물병, 이 볼펜 한 자루까지 자동으로 국적이 걸러져 가지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더미만한 그 북한산 석탄이라는 걸 몰랐다. 이 통관사 이 해관 이 청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통관을 시켜주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를 보고 네, 했을 겁니다. 어째 100%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묵인을 한 그 명백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한채님, 이것은 바로 이양호님 감사합니다. 적금을 그렇게 한 죄. 문재인 기사단에 때리는 이 아이디어 아주 멋집네요. 아주 멋져요. 이렇게 한 죄입니다. 그거는 북한산 석탄 일반이고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은 바로 헌법 제84조 속에 있는 외환죄 속에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93조에도 속하죠. 어쨌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재인은 끄집어 내려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는 원래 거짓말을 커피가 나오도록 그림을 좀 그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커피가 나오도록. 그런 DNA를 타고 나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 탄핵의 진실, 요 팩트 세 가지만 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시면은 금방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2년 넘게 처절한 투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된 이 대한민국, 이 더러운 나라를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제대로 반듯하게 잡아가지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우리는 투쟁을 하는 것이지, 밥 먹고 할 일 없이 우리가 돈 생기는 건 아닌데, 예? 옛날에 풀어놨던 거 딱 까먹어가면서 이렇게 투쟁하는데, 예? 우리가 미쳤다고 이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진심을 또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빼버리고 나면은 한마디로 현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영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실 때 멋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4대 논의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한미동맹.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동맹 그 이상입니다. 이상. 그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에 기독교를 얹었습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 이게 신의 한 수죠. 바로 이 4대론을 가지고 멋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우리의 이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 바톤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산업화를 정말 화려하게 성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우리 6070 선배님들이 그 고품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따님이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바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네, 이 빨간 매직으로 코피 나는 거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 김정은을 무릎 꿇리면서 굴복을 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대통일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실제 그렇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게 이 반란 세력 여러분들은 탄핵이 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사대계 인정 팔면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큰 탓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 반란 세력 김무성, 이 김성태, 권성동이 이런 반란을 일으켰던 이 호새끼들 때문에 바로 탄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석들만 아니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깡도 안 되는 문재인이가 그 사태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 한번 보세요. 2년 만에 대한민국 말아먹어버렸죠. 7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렇게 쌓아올린 위대한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돼서 이 깜도 안 되는 이 새끼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모두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 날까지 바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네, 이것은 청와대 앞입니다. 청와대 앞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 차 가는 거요. 따라오면서 들으시려면 들으셔도 돼요. 자, 최민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여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 최민희 씨가 뭐 했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심부름 역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옷 만들 때 심부름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의 담화문을 담화한다고 녹화하고 난 다음에 녹화된 것이 녹음해놓은 거 글자를 박아놨는데 절자가 안 맞다고 수정한 게 뭐가 죄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인지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마저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